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자기 결단력,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끝까지 도달하는 비법, 피터 홀린스 지음, 한원이 옮김, 좋은 생각에서 펴낸 책입니다. 자기 결단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자기 결단력을 높이려면 본질적으로 뇌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이클에 대응할 영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내가 설정한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이룰 가능성을 높여줄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최후의 수단 몇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완벽하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자기 결단력이 높은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가? 영감을 주는 인물과 감동적인 연설가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스스로를 통제해 결국 이뤄낸 삶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우리에게 성공의 방식을 전수하는 모델인 것이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비슷한 개인적 성향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같은 특징을 발달시키면 된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음은 인생의 목표를 이뤄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인 동시에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첫 번째, 강력한 목적의식.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가장 큰 근거이다. 나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목적, 소명 혹은 열정이 없으면 진정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유능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긍정적 멘토 찾기. 내가 본보기로 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 결단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선다. 또한 배울 점이 있는 주변 사람에게 얻는 지지, 조언, 지침을 의식적으로 소중히 간직한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그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대신 배울 점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든다. 세 번째, 감각적인 비전. 자기 결단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의 비전을 본다. 단어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얘기다. 또한 그것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거의 맛까지 느낀다. 그들은 실패에 얽매이는 대신 성공의 비전을 품는다. 또한 머릿속을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채우고 나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자극한다. 그들은 목표를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네 번째, 굳센 자기 믿음. 의지력을 발휘해 자신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그것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비전을 지지해주는 타인이 없을 때조차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치명적인 자기의심과 낮은 자존감은 자기 결단에 방해가 된다. 다섯 번째, 계획 및 정돈 능력. 당연히 비전과 자신감이 다는 아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련의 행동들을 계획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조율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 혼돈과 무질서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여섯 번째, 끊임없는 공부. 누군가에게 교육은 의무 혹은 기껏해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움은 삶의 방식이다. 그들은 발전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도전할 기회를 즐긴다. 일곱 번째, 끈기와 인내. 내 안에서 노력과 의욕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할까? 보상이 간헐적으로 주어지거나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자기 결단은 결실을 볼 때까지 행동하도록 끝까지 돕는다.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손쉬운 해결책과 유행을 찾게 된다. 8번째, 할 일을 재미와 놀이로 보는 습관.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보통 업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부당하거나 지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일과 놀이에 뚜렷한 경계를 두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닌 호기심과 내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 자, 나는 이러한 특징들을 얼만큼 갖추고 있는가? 성찰의 시간이 돌아왔다. 원한다면 언제라도 간단한 자기평가를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영역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파악되면 좀 더 신중하게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먼저 나 자신이 8개 특징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각각 1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겨보자. 1이 가장 낮거나 부정적이라는 평가이고 10이 가장 높은 평가를 뜻한다. 접수의 합산치를 시간차를 두고 비교해보거나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여러 번 평가를 반복해 하나의 영역에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척도로 삼아보길 바란다. 물론 자기평가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매우 솔직하게 임해야 하며 그럼에도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자기평가에서 얻게 되는 통찰을 활용해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처음에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특정 영역이 개선되거나 숫자가 커지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면 자기 결단을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시도한 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미루기나 변명이 아닌 솔직함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결단력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 지금부터는 이러한 특징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개별 혹은 전체 특징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이 존재한다. 또한 하나의 특징이 향상되면서 다른 영역의 발전을 끌어내고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의욕을 높이고 영감을 이끌어내기라고 하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에너지, 심지어 집착을 끌어내서 발달시키고 싶은 것이다. 의욕과 영감은 감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앞에서 살펴봤듯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끌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여러 특징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에너지와 의욕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우리 안의 열정과 목표의식도 직접적으로 점화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열정에 불을 붙이는 올바른 환경을 간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 거기에는 한 번에 하나의 행동씩 의식적인 창조와 자기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8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각 특징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법과 요령을 알려주겠다. 목표의식 높이기.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는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기에 특히나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은 반드시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많은 이가 자기 결단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강사의 목표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비전으로 대체한다. 목적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수다. 내가 누군지, 무엇에 자극받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혹은 가치를 두지 않는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끌리는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내가 15살 때 세운 삶의 목적과 35살에 세운 삶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적을 재평가해 필요에 따라 재조정하거나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 나의 목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기능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대답을 통해 삶에서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가? 신문에 내 부고가 실린다면 나는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묘사되면 좋겠는가? 과거에 열정적으로 매달린 일을 돌아보았을 때 나를 움직이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나? 내가 가장 선망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어떤 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의 성향 중 어떤 것이라도 닮은 부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어떤 활동이 나를 일의 흐름과 집중에 빠지게 하는가? 나의 가치, 목적, 신조를 파악했다면 어딘가에 적어두기를 추천한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안내해줄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 영향을 줄 멘토 찾기. 모든 사람이 훌륭한 롤모델이 있다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자기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면 좋은 사람들을 내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힘내길 바란다. 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하는 5사람과 닮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의 정체성, 습관, 사고방식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영역에서 점수를 높이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된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라. 멘토를 찾는 건 힘들지만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을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거나 그저 무례한 사람들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나의 노력과 맞서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명백하다.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가능하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이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의 반대 의견이 영감을 주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내 인생에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방해하지도 그렇다고 딱히 도움을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가까이 두기에 나쁜 건 아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혹은 내가 기꺼이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번째 집단은 내 곁에서 안내자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고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금상첨화다.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동호회를 찾아가 보자. 나보다 더 앞서 나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생생한 비전을 그리기.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훌륭한 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여러 창작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작을 물어보면 창작 단계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마음의 눈으로 완성된 비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혁신가들은 제일 먼저 가능성을 본 다음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의 이미지를 불러내라.
머릿속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그린 뒤 사소한 부분까지도 차근차근 음미해라. 사실 자기 방해를 하고 할 일을 미루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상상을 한다. 단지 그 방식이 부정적일 뿐이다. 그들은 완전한 실패를 생생하게 그린다. 가능성을 심사숙고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 의심, 분노,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호기심 많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변화에 수용적인 마음가짐 대신 문제점에 전념하면서 나쁜 결과를 맞을 준비를 한다. 목표를 상기시키는 이미지들을 조합해 비전 보드를 만든 다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시간을 할애해 궁극적인 목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활발하게 시각화해도 좋다. 눈을 감고 내가 그 목표를 성취하면 어떻게 보이고 느낄지 온 신경을 집중해라. 비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살을 붙이면 목표는 저절로 또렷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조정해라. 자신을 믿는 법.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는 동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자존감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부와 실패를 인정하고 대면하는 것, 즉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법을 배워 필요할 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보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은 보기보다 공통점이 많다.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도전하기에 앞서 문제와 자신을 저울질해 본 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도전 과제를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혹은 실패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 자신을 무작정 응원하는 대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해봐라.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실패는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실패를 사랑한다. 실패는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도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가짐을 예의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음에 의심이나 자책감이 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음을 상기하자.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와 행동이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서 가던 길을 계속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돌보는 데 힘써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라. 더 크고 나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과 현재 나를 있게 하는 모든 노력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감사와 사랑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계획 및 정돈 능력 키우기. 이 특징은 비교적 내 것으로 만들기 쉽다.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책상과 업무 자리를 정돈해라. 잡동사니는 의지와 집중력을 소모하게 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당장 해야 할 일에 강제로 집중하게 만든다. 월별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큰 달력을 사용한다. 하루에 최대 3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시켜 자잘한 일들에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그림에 집중한다. 종이를 인정사정 봐주지 말 것,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이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버리거나 아예 치워버려라. 시간을 정해놓고 한 주가 끝날 때마다 내가 성취한 일, 성취하지 못한 일, 잘한 일,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적어라. 목표를 이루는데 무엇이 도움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본 뒤 다음 주에 그것을 치우거나 없앨 계획을 세운다. 가능한 한 많은 일을 남에게 위임한다. 다른 사람 역시 자신에게 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80대 20 법칙을 기억하라. 내가 하는 행동의 약 20%가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 그 20%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대강한다. 이 목록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반드시 멀티태스킹을 멈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깊게 일하고 집중해라. 수백 가지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편이 낫다. 끊임없이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더 잘하고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길 바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미지의 대상을 믿지 못하고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보 같다. 안 그런가? 배우는 데 가치를 둔다는 것은 사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언제나 초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배움에는 어느 정도의 괴로움, 어색함, 노력이 뒤따른다.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계속되는 훈련과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배움을 진정으로 원하고 잘 활용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책찍질을 해야 한다. 매주 혹은 매달 말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봐라. 호기심이 드는 부분을 잊지 말고 메모해 두었다가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주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지난 실패를 반추했을 때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앞으로 힘들거나 어려워 보이는 주제와 맞닥뜨리면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서는 대신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자. 우선 무료 온라인 수업이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사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가? 바로 사전을 검색하자. 어떤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체면을 차리기 위해 아는 척하는 대신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해라.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취미를 만들거나 배울 기회는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다. 인생에서 신비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더 깊이 파고들어라. 미처 언급 못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독서다. 자기 결단을 확립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끈기와 인내, 기르기. 지금까지 언급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더라도 겨우 한나절 동안만 해보고 왜 내 인생이 마법처럼 바뀌지 않는지 의아해한다면 모두 허사다. 즉효약을 찾거나 하룻밤새 실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은 버려야 한다. 인생에는 어떤 유행도 속임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방식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격이 더 크다. 그보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는 무엇인가? 비약적인 발전도 웅장한 계획도 아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내가 편안하게 되풀이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화려한 일회성 성과보다 꾸준한 습관을 만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편이 더 중요하다.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해라.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건 어떨까? 한 달 안에 마라톤 경주에 나가기나 체중 10kg 빼기처럼 장황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매일 30분씩 걷는 데 집중하자. 그게 다다. 하지만
매일 걷다 보면 마라톤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늘어나고 차차 체중도 줄어들 것이다. 다만 그것은 내가 매일 매 순간 집중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내 목표는 매일 한 걸음씩 내딛고 그 다음 날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을 한꺼번에 시도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욕이 꺾여버렸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 목표와 접근 방식이 유효한지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간을 보내자. 충분히 쉬었다면 다시 도전을 이어나가야 한다. 할 일을 놀이로 보는 습관 만들기. 말조심이 중요하다. 나는 할 게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난 할 게 있어 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예 일이라고도 부르지도 말자. 나는 배우고 창조하고 성장하고 있다. 게임화 전략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일의 재미와 자발성을 추가하자. 재택근무를 한다면 오후에는 야외로 나가 업무를 보거나 다른 방으로 출근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실험하고 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내게 자기 결단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결단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